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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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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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네. 금요일은 뭔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일종의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한 주를. 예, 일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곤요부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9448 끝번호 쓰시는 분이 현준 씨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어제 잠 안 자고 뭐 한 건가요? 피곤해 보이나요? 제가 답을 좀 해드릴까요? 뭐 하셨는지. 어제 일찍 잤어요 좀. 그래요? 네. 늘 여러분에게 쉽게 뉴스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뭐 여기다 포장을 해요. 아, 맞잖아요. 3187 끝번호 쓰시는 분은 두 분 아웅다웅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쉬운 뉴스 부탁드립니다. 예, 쉽게 또 귀에 쏙쏙 꽂히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곤유부팀 신선한 뉴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9482님도 아침 인사 해주고 계시네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일단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손혜원 의원 관련 소식 그리고 수소경제 전환 등 최근 이슈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니까 사진이 앞에 딱 실렸는데 네, 그러니까 베이징, 산둥성 그리고 서울의 사진을 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베이징 최악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 왔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이징이 가장 굉장히 매캐해 보이고 조금씩 옅어지지만 네. 어쨌든 바람을 타고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한국과 중국의 오염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요. 최악의 초미세먼지 오염을 기록했던 지난 14일을 전후해서 중국 오염 물질이 집중적으로 한반도에 유입이 됐는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 백령도를 거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은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였고 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소식이 연일 뜨겁습니다. 특히 그 보수 언론들은 모두 헤드라인으로 뽑았군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손혜원 측 목포 건물 땅 20곳 사들였다. 조선일보 손혜원 타운에 들어갈 나랏돈 1,100억 이렇게 했습니다. 손혜원 타운이라는 그러네요. 이 이름이 참 눈에 띄는데요.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문화 공간에 확인된 손혜원 의원의 집과 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언론사마다 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동아일보는 가족 측근 명의로 건물 17채, 땅 3곳이라고 밝히고 있고 조선일보는 최소 15채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지금 지원금이 사실 1,000억 원 이상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손 의원이 투기면 전 재산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고위원회의 열고서 손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 당 차원의 조치를 일단은 보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제 울산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좀 드러냈죠.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목표가 수소차고 연료전지 분야에서 일단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겁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위기론이 커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또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데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죠. 경향신문입니다. 수소경제 전환, 로드맵 그림 좋지만 산도 높다. 이 수소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용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나가보자라는 게 어제 그 대통령의 얘기였는데 또 의지를 천명했고요. 이게 비슷한 게 5G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5G도 우리가 이게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걸 또 실생활에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접목시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다음 헤드라인은 체육계 미투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체육계 조직 구조가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보면 21개 금메달 중에서 9개를 여성 선수가 땄고 대표팀 선수 중 절반이 지금 여성이거든요. 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이 체육계 어떤 구조가 유리 천장부터 깨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여성 임원이 지금 13%에 불과하고 생활체육 임원 제외하면 지금 7%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처벌 여부가 남성 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좀 달라지기 힘들다 이런 비판의 내용 싣고 있고요. 한국일보입니다. 체육계 미투불은 유리천장, 여자 임원은 10명 중 1명뿐. 자, 끝으로 한겨레의 헤드라인 4.3 제주 네. 4.3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 4.3 70년 만에 죄라는 굴레 벗답니다. 이 제주 4.3 당시에 폭도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용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어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고요. 사실상의 무죄 선고입니다. 70여 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비로소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고 그러나 이미 숨진 수천 명의 4.3 수용인에 대한 사법적 그 명예회복이 남아있고 또 현재까지 4.3 수용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도 또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밤사이 인터넷에서 주목받은 인터넷 토픽들도 볼게요. 네, 강원 펜션 사고 학생 전원 퇴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모두 퇴원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하게 됩니다. 이제 강릉 펜션 사고 후 입원 치료 받아온 고등학생 2명이 오늘 퇴원함으로써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모두 퇴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학생 7명이 사고 발생 32일 만에 다 병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사고 직후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받던 학생 5명을 건강 되찾으면서 먼저 퇴원을 했었고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치료받던 나머지 2 학생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학생들의 퇴원은 굉장히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친구들이 사망한 것에 대한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원 이후가 이 학생들에게는 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상담사 같은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죠. 맞습니다. 네, 잘 예. 극복할 수 있도록.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요.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만 36시간 30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사받은 시간보다 길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아예 검찰 조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조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뭔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전직 대통령들의 조서 열람 시간하고 좀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이었어요. 네. 이번에 36시간 30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서 검토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근데 그중 가장 주요한 이유가 검찰이 가진 패를 추측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검토하기보다는 검찰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통해서 방어 논리를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재판이나 공판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네. 이 진술 조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겠죠. 예.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럼 그 말입니다. 이게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의 규제 적용을 미루는 걸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미루는 것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규제 여부를 물었을 때 30일 안에 정부 회신을 받지 못하면 규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은 선허용 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게끔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게 됐고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군요. 네. 네. 이 시행 첫날 어제 19건의 신청이 접수됐어요. 한 예로 이제 현대차가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에서는 이게 출시가 불가해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어떤 기술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렇죠. 규제를 추후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먼저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또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토픽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맞아요. 뭐든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어제 이제 고뉴브 유튜브 구독 이벤트 했는데 하루 만에 1,000명을 훌쩍 넘었죠. 우리 고디가 이제 공약을 내걸었었잖아요. 네. 네, 이분들 1,000명 넘으면 쏘겠다. 그래서 오늘 이름 석자만 그냥 보내주시면 아주 많은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퀴즈나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석자.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대부분 그 전화번호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뒷자리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제 이름은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좀 알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샵 1035 우물정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뭐 사진 첨부 등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물 많이 드릴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양 자체가. 최소한 100명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저희가 이제 뚠뚠이 바나나 우유라고 이제 제작진은 부르는데 바나나 맛 우유 무려 100개 쏠 텐데 또 너무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면 네. 그냥 보내드리기 힘드니까 형이 좀 더 쏘세요. 네, 일단 100명 오는 거 보고요. 네, 더 넘치면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최대한 많은 분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네. 일단 100개인데 뭐 200개, 300개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전민기 팀장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